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한 번에 1부터 1만까지 화면에 출력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약간 도라이로 보겠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printf로 일단은 찍어야 되겠죠? printf에서 %d를 해서 %d까지 필요도 없구나. printf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 1 이렇게 한번 쓰겠죠. 1 그 다음 줄에 2 3 이런 식으로 해서 1만 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쓴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뭐 1시간,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건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게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이거를 하게 해주는 건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포문과 와일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반복문이 존재합니다. 일단 포문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자, 제가 방금 말한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만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100까지만 한번 화면에 출력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이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99까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줄바꿈을 안 해서 줄바꿈 계획 문자를 다시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아서 0부터 99까지 다 출력을 해줬죠. 자, 이런 작업을 되게 이렇게 이걸 사용하면 편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소스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독특한데 포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for 한 다음에 뿅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스틱코드에서는 많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입력된 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포문의 기본 형태예요. 자, 첫 번째는 혹시나 포문에서 사용할 변수가 있으면 여기다 선언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int j라는 거를 저는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0으로 할 겁니다. 변수는 밖에서 선언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포문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요 안에서 선언하면, 포문이 끝나면 이 변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if랑 else 쓸 때 많이 썼던 어떤 조건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하다면, if에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true or false. 그러니까 참이라면 이 조건이 참이라면 나는 반복을 계속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증감 또는 증감하는 연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 반복이 결국에는 반복이 되려면 동력원이 필요해요. 동력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라고 하면은 풍차가 있고 바람이 동력원이 되듯이 이 반복문이 동작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마치 전기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실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움직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곳으로 있는데, 사실 다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무한 루프라는 거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무한대 끝나지 않고 루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예 쓰지 않으면.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무한 루프를 할 때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J를 선언한 다음에 만약 J가 10보다 작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작다면이 true면, 그리고 J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좀 많이 써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나 이거 반복문 돌릴 거야. j 에 0을 때려 넣어줘. 그 다음에 0이 10보다 작다면, 지금 j는 초기 선언될 때 0보다 작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1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잖아 현재는. 그쵸? 0과 같죠? 그러면 J에는 현재 0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보다 작으니까 true죠. 그러면은 그럴 때 밑에 코드를 실행시켜라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 실행시키고 나면 J는 0으로 초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0일 거고, 그러면 0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첫 번째 코드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코드를 이 J에게 변화를 주어라. 그래서 J는 J 뿔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옆에 주석으로 달아드리면 J 뿔뿔은 J는 J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J가 지금 0이잖아요. 근데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그럼 그 값을 여기서 연산을 한 다음에 옆에다 때려 넣으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J는 1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씩 증가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막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나 싶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이렇게도 있어요. 먼저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밑에 여기서 코드를 실행하고 증가시키게 된 값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뭐 해라 막 이런 뜻인데, 굳이 이제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은 이게 지금 루프를 돌 때, 그러니까 이 루프 이게 반복문이 이제 실행이 될 때 루프가 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J 뿔뿔이라고 하면은 뒷부분,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1을 증가시켜라라는 뜻이고, 이제 뿔뿔 J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라 라는 뜻인데, 사실 이거는 크게 저는 루프에서 이렇게 요렇게 쓰는 경우를 많이, 이런 경우보다는 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뭐 위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순서의 차이다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옛날에 대학교에서 보면 저거 쓸데없이 적어가지고 되게 헷갈린데, 아무래도 초보 때 되게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초반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은, 의미가 너무 생소해요, 제일 뿔뿔 이렇게 들어간 게 좀 어색해요 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제일 뿔뿔이라고 그냥 쓰시는 게 편하긴 해요. 이게 값을 이제 실행되고 난 다음에 값을 1씩 변화를 시켜줘도 결국에는 10번 돌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실행되고 J가 1 증가, 여기 보면 1 증가하고, 다시 두 번째 여기를 검사하려는데 J가 또 1 증가됐죠.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오겠죠. 궁금하시면은 제가 모든 의미를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일단은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스킵을 하고, 이 부분에서 printf를 써서 %d 정수를 표현을, 그러니까 i 값의 j 값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뿅. 그럼 j를 개행을 안 했구나. 근데 개행 안 해도 보시면 알겠죠. 0, 1, 2, 3, 4, 5, 6, 7, 8, 9까지 연산을 하고 화면에 출력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0, 1, 2, 3, 4, 5, 6, 7, 8, 9까지 왔는데 9가 10보다 작습니까? 네,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조건을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J가 이미 1이 오른 상태인 10이 돼 있겠죠. 9의 시점에서. 그러면은 J는 10이고 10보다 작습니까?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이게 프로그램 밖으로 튕겨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밖으로 튕겨져 나온다기보다는 이 반복문에서 튕겨져 나온 거죠. 조건이 이제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first, 정확히 말하면 이 조건 부분이 first일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랑 사실은 동일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특수성만 조금만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또 막 되게 사용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주입식으로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앞에다 쓰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요 앞부분에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막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소스 코드를 설명을 할 때, 어, 보통 이제 저 순서가 저걸로 인해서 조금 변화를 주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아,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근데 일부러 이제 문제를 꼬아서 먼저 증가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것 때문에 저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힘드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j2의 대입을 합니다. j 플러스 1을,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가진 값에 1을 더한 다음에 여기다 때려 넣어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공부하실 때 무슨 뿔뿔 이렇게 붙으면 괜히 생소해서 놀라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입력을 해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1씩 증가하고 싶지 않고 2씩 증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제안한 소스 코드가 훨씬 낫죠.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뿔뿔 같은 경우는 1씩만 증가하는 구조지, 이렇게 2나 3씩 증가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하는 구조와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2씩 증가하면은 보시면은 0, 2, 4, 6, 8 이렇게 5번밖에 안 돌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실제로 짜보시면서 조건 막 바꿔 가시면서 원하는 대로 막 여러 개 해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것만 딱 설명하고 간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 저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은 0부터 증가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조건을 바꾸면 99에서 0까지 출력되는 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머리만 조금 쓰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J 뿔뿔만 있는 게 아니고 J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1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J 값을, 초기 값을 99로 올린 다음에 점점 하나씩 줄어드는 코드를 한번 작성할 수 있죠. 99니까 만약에 얘가 0까지, 0보다 크다면 1까지 이제 화면에 출력했으면 좋겠다. 99부터 1까지 화면에 출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코드를 재빠르게 작성한 다음에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은 개행이 안 돼서, 자, 개행을 넣어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줄바꿈이 들어가니까 좀 더 세련되게 보이죠. 그래서 99부터 1까지 출력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이건 실제로 많이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while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주석을 때려주고요. 자, while문은 일단 while문의 원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while문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뭐 별게 없어. 되게 허허벌판? 얘는 되게 단순해요. 동작 방식이 if랑 똑같은데, 조건이 성립하면 돌고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복문에서 반복이 끝나요. if랑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if는 조건이 성립할 때 한 번 실행하고 끝낸다면, while은 조건이 성립할 때 계속 실행해요, 무한대로. 그러다 조건이 false가 되면 이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위에서 코드를 대략 뭘 써볼까. 만약에 int a가 10이라면 밑에 거 동작시켜라 라고 한다면 이거 무한 루프예요. 지금 막 느낌표 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여기서 계속 무한 루프이고 탈출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여기 밑에 코드도 아예 실행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게 코드 짜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무조건 지금 A에게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무한 루프잖아요. 그래서 A가 A 뿔뿔 이런 식으로 A에게 변화를 주면은 또 이제 이 느낌표 이제 경고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포문이랑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while문은 안 쓰고 포문으로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다 할 수 있고, 포문을 안 쓰고 while문으로만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작성한 우리 코드를 똑같이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while문으로 포문을 흉내내는 법. 보시면 int j를 선언하시고 99를 때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에는 여기 있는 거 그냥 때려 넣으면 돼요. j가 0보다 큰 동안,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거의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위와 여기다가 그냥 j를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동일해요. 뿅 이렇게 하면은 자 똑같죠. 동작이.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while문을 쓰시던 포문을 쓰시던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 다 익숙해지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두 개 다 좀 자주 쓰여요. 그래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잘 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while에 한해서 조금 독특한 게 있는데 do while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do while을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 초보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 while문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코드를 일단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주는 거지. 조건 없이 그냥 실행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제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을 검사하고 그러니까 첫 실행부터 조건을 검사하고 그게 맞으면은 실행을 한다면 do while은 일단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해서 그 다음 부분부터 까다로워지는 거지. 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굳이 실습을 하진 않고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while문이나 포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쓰시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배열 같은 거 쓰시기에는 포문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덜 그 배열 같은 거랑 같이 시너지 내서 쓰시기에는 조금 이제 손이 좀 더 가서 귀찮죠.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차이가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쓰고 이 i가 사라져요. int j가. 근데 while 같은 경우는 while이랑 상관없이 위쪽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도 쓸 수 있어요. while에서 여기서 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포문을 쓰죠. 그래서 귀찮아서 만약에 그냥 지금만 쓰고 이렇게 끝날 거면은 포문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고, 아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드리고 싶은 거는 과제를 지금 드려야 되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건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너무 쉬었네 목이. 보시면은 0, 1, 2, 3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한번 여기까지 설명, 좀 집중력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포문과 while문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 저희가 짜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주석을 하고, 아이고 씨. 자, 한 다음에 자, 밑에 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 따로 반복문 따로는 배워 보셨는데 문제는 배열과 반복문을 같이 써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시너지를 내서 배열에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짜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복문까지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거 설명 전에. 일단 이중 포문을 만들어 보기, 이중 와일문 만들어 보기 이건데, 그냥 구구단으로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제는 구구단으로 출력해 보기.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이중 포문과 이중 와일문을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과제긴 한데, 보시면은 구구단을 제가 한번,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구구단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1차원 이제 지금 포문에는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식으로 포문에도 그 포문 안에 포문을 또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문법상 아무 문제 없고 포문을 또 선언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반복되는 동안에 새로운 반복문이 나오고 이 안에서 막 돌다가 봐봐요. 지금 너무 헷갈릴 텐데 잠깐만. 기존에 위에서 이렇게 돌았어. 돌다 보면 여기 포문이 나와. 여기서 얘는 10번 돌겠죠. 얘는 조건이 10번 정도 도는 구조니까 여기서 10번 막 돌아요. 돈 다음에 나와. 근데 얘는 위에서 한 번밖에 안 돌았잖아. 그러면은 다시 또 들어오면 여기서 또 10번 돌아. 그리고 끝나.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여기서 2번밖에 안 돌았잖아. 조건 아니 성립하니까 여기서 또 들어와서 여기서 막 돌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반복을 막 수천 번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도 많죠. 이게 실제 상황에서 뭐 빗댈 만한 뭐 예시가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이 부분이 이제 메일이라고 없어. 매일매일 할 때 메일. 이 부분이 이제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회사 업무라고 합시다. 회사 업무. 내가 1일에 일어났어요. 그쵸? 1일에 일어나서 첫 번째 1일에 일을 수행을 하려고 쫙 이렇게 일을 수행을 해. 그리고 회사 업무라는 루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회사에 가면 내가 커피 마시고 회의하고 업무 처리하고 끝. 이게 내 일이야. 그렇게 하나, 둘, 세 개 반복을 해요. 그럼 막 열심히 세 가지 일을 따다다다닥 하다가 끝났어. 오늘의 회사 일이 끝났습니다. 그럼 퇴근을 하고 집에서 자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갔더니 이제 2일째, 두 번째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짜라락 해서 회사 출근해서 세 가지 업무를 이제 업무가 끝날 때까지 막 반복을 하고 다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일째 밤 해가지고 와서 또 회사 업무를 빠바바박 하여 반복을 해. 반복을 10번씩 하는 거죠.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밤 또 와서 반복하고 다섯 번째 밤 와서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요 조건에 충족될 때까지 얘는 더 많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5번 반복할 때 얘는 50번 반복을 하는 거죠. 10번씩.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익숙해지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 포문 안에 포문 있고 이런 건데 일단 요런 힌트 정도까지는 제가 드렸는데 구구단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상식선에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구구단 뭐 2단, 3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자동화해서 쫙 출력해주면 더 좋은데 그거는 이제 이중 포문을 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단만 출력해 보이고 3단 2 곱하기 1은 뭐 2 곱하기 2는 뭐 2 곱하기 뭐는 3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출력을 해보세요. 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이거를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해내세요. 이 정도까지는 조금 머리를 쓰시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J값에 곱하기 2를 한 값을 만약에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면 지금 99부터
부터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힘든가? 그러니까 9구단 형식으로 제가 폼을 다시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0에서부터 9까지 가죠. 근데 저는 시작 지점을 1로 할 거예요. 1단부터 1단은 사실 필요가 2단부터 9구단이면 2단부터 9까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2부터 9까지 실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i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산된 값이 화면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 경우에는 2단의 결과값만 화면에 출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안 했다. 제가 다른 언어를 하다 보면 단점이 계획을 자꾸 게을리하게 돼요. 자, 보시면 2단 맞죠? 2, 4, 6, 8, 10, 12, 14, 16, 18 1은 2, 2는 4, 2, 4, 2, 3, 6, 2, 4, 8, 2, 5, 10 2, 6, 12, 7, 14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많이 외웠잖아요. 그때 그 9구단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단부터 9단까지 쫙 출력되는 거를 이중포문을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중포문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그 다음에 이중왈문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요. 양쪽 다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반복문 사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하나의 기능 같은 걸 소개를 하고 또 과제를 하나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마음이라서. 이제 과제 검사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팀노바 라이트에서 유료로 과제 검사를 해드려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귀찮아서 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뭐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뭐 그 팀노바 라이트에서 결제를 하시고 과제 검사를 받는 방법은 있는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바빠. 그냥 보시고 실습하시고 셀프 검사하세요. 웬만하면. 네, 아무튼 농담이고, 아무튼 자, 여기서 이 소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int array 4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array는 배열이란 뜻입니다. ARR4 배열의 약자예요. 그래서 ARR4라고 해서 크기를 4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1, 2, 3이라고 제가 값을 때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array4 사이즈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위에는 아까 해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려니 하시겠는데 사이즈 오브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펑션 함수거든요. 함수는 기능 하나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라고 하면은 예상이 되겠지만 이 배열의 사이즈가 몇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배열의 사이즈가 아니고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사이즈가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이즈 오브부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rintf에서 %d로 size of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요. 위에는 다 주석되어 있는 상태라 보이는 소스는 지금 이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면 자, 16이 나옵니다. 4개인데 왜 16이야? 인트형이 하나에 4바이트니까. 이거는 이렇게 인트 치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스틱코드에서 다 입력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4바이트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2바이트 뭐 4바이트 이렇게 각각의 이제 타입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입력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틱코드를 까시면은 좀 C 언어에서 이제 이 어떤 숫자의 범주도 다 표현을 해놨어요. 음수부터 양수까지 표현이 다 돼 있거든요. 그 범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좀 헷갈릴 때 이런 거 참고하셔서 쓰기는 좋으실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다 넣어놨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인트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인트는 4바이트고 4 곱하기 값이 몇 개예요? 4개죠. 4 곱하기 4는 16이죠. 4, 4, 16. 그래서 16바이트라고 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배열의 총 크기를 저는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메모리상에 16바이트니까 이거를
16이라고 해도 데이터의 개수, 값의 개수는 4개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원하는 총 이렇게 이 배열에 들어간 개수 4개를 찾으려면 16 나누기 인트는 4니까 4바이트로 다시 16을 나누는 수밖에 없죠. 16 나누기 4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인트 사이즈로 나누면은 딱 되니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덧셈, 뺄셈, 나누기 그리고 곱하기가 있고 이거는 나머지 연산을 나중에 기회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 연산이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나머지 연산을 진수 연산할 때 많이 쓰겠는데 그때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요 5개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생소한 건 나머지 연산인데 나머지 연산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글로 적던지 할 텐데 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한번 설명하면 금방 아실 건데 그냥 설명해 버릴게요. 강의가 길어져 가지고. 어쨌든 사칙 연산은 다 아실 거고 이제 나머지 연산은 나누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 나누기 3이 아니고 뭘로 해볼까 5로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12를 5로 나누면은 보통 값은 2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2잖아요. 나머지가 그쵸? 그 나머지만 남기는 거예요. 13이라고 갑시다. 13을 5로 나누면 값은 2고 나머지는 3이잖아요. 그 3만 남기는 거예요. 값을 남기면 나누기고 퍼센트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3이 남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갖고 싶을 때 저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종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많이 그러니까 물론 개발하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종종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13 저런 식으로 저런 연산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나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size of array 4 하면 아까 16 나왔죠. 16 나누기 size of int예요. int는 4죠. size of int는 4죠. size of라는 거는 얘가 메모리상에 크기가 얼만지를 재단해 주는 건데 여기다가 int라고 그냥 써주면 int형의 타입은 4바이트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 코드를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얘는 16이 나올 거고 얘는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6 나누기 4는 어떻게 되죠? 4, 46이죠. 그러니까 총 여기 이렇게 16, 4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여기 값이 이렇게 4가 남는다는 거지. 이 코드는. 그러면은 이 4가 남는 건 결국엔 이 개수와 동일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 오브 하면 배열을 넣으면 배열의 메모리 크기가 나오고 이렇게 타입 이름을 쓰면 타입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총 결 사이즈는 4다. 그래서 이걸 왜 구했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배열의 값을 4를 때려 넣은 거예요. 실제로 이 안에 지금 4 들어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런 코드를 짠 거지. 자 이렇게 짜면 좋은 게 뭐냐면 배열 사이즈가 막 무한대로 증식을 해도 만약 이렇게 증식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스 코드를 수정 없이 배열이 커지더라도 물론 이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배열이 커지더라도 유연하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RR4의 현재 J값 이렇게 출력을 하면 하나하나 출력이 되겠죠. 저 ARR4에 들어있는 ARR4라고 하는 이제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변덕이 생겨가지고 요만큼을 지웠어. 지워도 어떻게 돼요? 그냥 실행시키면 바로 실행됩니다. 왜? 사이즈 오브로 유동적으로 변화해도 바로 그 상황에 맞게끔 알아서 커스텀이 되게끔 짜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코드를 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면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예 뭐 값도 지정하고 크기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케이스보다는 사실 이렇게 유동적으로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실제 실무에는 이런 느낌의 코드가 좀 더 많이 사용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나중에 가면 이렇게 다 때려 박아 놓고 이제 코딩하는 경우를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지금은 초보 때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는 거, 그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됐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 위에서 과제를 하나 줬죠. 이중으로 포문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요것도 한번 과제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구구단을 이중 배열에 담아보자 라는 거니까 2차원 배열, 정확히 이중 배열, 2차원 배열에 담아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단 결과값을,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2, 4, 8, 아까 2단 있잖아. 뭐 8, 2, 4, 8 맞나? 아, 2, 4, 8 아니고 2, 4, 6, 8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에 담는데 한 위에 4개까지만 이렇게 담고, 뭐 그 다음에 10 뭐 이런 식으로 담아도 되고, 1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조금 괜히 뭐 개연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담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 그러니까 2, 4, 6, 8, 10, 12, 14, 16, 18 이게 한 줄인 거야. 그래서 그 0, 잠깐만, 1, 2, 3, 4, 5, 6, 7, 8, 9까지 이게 2단인 거야. 그 다음에 뭐 1단부터 해도 되고, 2단, 뭐 3단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출력을 하면 2단부터 결과값이 쫙 나오는 거지. 그 결과값만 이렇게 각각의 값에 대비해, 여기는 3단이지 3, 6, 9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는 4단 4, 8,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배열들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과제 성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피곤하다 오늘. 근데 일단은 이 코드를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 되거나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는 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주석을 다 풀어서 드려야 되나? 주석을 풀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아무튼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익숙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온라인이란 게 한계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학이라는 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 학생이 진짜 지금 힘들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학생한테 맞춰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상황도 재단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전공자 친구들이나 팀노바 이제 기본 커리큘럼이랑은 상관이 없는 커리큘럼이긴 해요. 지금 이 C언어 강의는 이제 뭐 전공자 친구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 이렇게 보라고 그냥 만들어 놓는 건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효과가 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좋고요. 아무튼 요 소스를 스틱코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또 코드가 많이 바뀌었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제 계정을 구독을 하시면 이거를 구독자 13명 구독을 하시면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냥 제 소스 자체를 제가 구독하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스틱코드 PHP라는 이 사람을 구독을 하면은 이렇게 뭐 스틱코드 파이썬을 구독을 하면 이렇게 이 사람이 쓴 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계정을 구독을 하시고 제 계정으로 오시면 제 포스트 리스트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제 지금은 이게 설명이 조금 부실한데 제가 나중에 더 시간이 나면은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더 좀 데이터들을 좀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하기가 좀 버거워서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좀 더 여러 가지 설명들을 넣을 생각인데요. 이제 단순한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소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복붙 하셔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스틱코드에서 저를 구독하고 스틱코드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뭐지?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URL은 이제 유튜브 하단에 이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은 뭐야? 그냥 보고서 끄덕끄덕하고 이해된 척 하는데 실제로 코드는 못 짜는 경우가 제일 공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좀 익숙해질 수 있게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런저런 소스를 다 짜보시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좀 숙달되게 트레이닝을 하세요. 너무 급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절대 급하게 하면 프로그래밍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